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편하게 하려고, 수의 계산을 편하게 하려고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을 배웠어요. 그럼 이용을 해서 수의 모양을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13 곱하기 17 빼기 13 곱하기 7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13이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이걸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17 빼기 7 이걸 계산을 하면 10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130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13 곱하기 17을 계산한 다음에 또 13 곱하기 7을 계산해서 각각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19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9 곱하기 11, 그 다음 더하기 11의 제곱 이런 계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앞수가 있고 여기는 뒷수가 있고 앞수의 제곱 더하기 뒷수의 제곱 그러면 2 곱하기 앞수 곱하기 뒷수니까 이거 완전제곱식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 더하기 11의 앞수 더하기 뒷수의 완전제곱이니까 우리는 30의 제곱, 즉 900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게 합과 차의 곱을 이용하여서 계산하는 건데요. 2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면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빼는 게 아니라 앞수 더하기 뒷수, 즉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이용해서 앞수와 뒷수의 합, 앞수와 뒷수의 차 이렇게 곱해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25 마이너스 15까지 계산을 해서 40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났으니까 얘긴데 인수분해 공식이나 전개를 할 때 여러분이 매번 언제 써먹냐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과학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할 때 중력가속도 9.8 계산할 때 있잖아요. 이거 되게 불편하잖아. 이걸 뭘로 고치면 훨씬 계산이 쉬워지겠어요. 10-0.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쓴 걸, 배운 걸 어디에 써먹을지를 잘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서 수의 계산을 좀 더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식을 우리가 보면서도 누가 저렇게 대놓고 인수분해 공식이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지. 그래서 사실 실제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런 걸 계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왠지 합차 같은데 숫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걱정이 좀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합차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두 항씩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수와 뒷수의 합이죠. 앞수와 뒷수의 합입니다. 여기도 앞수, 뒷수의 합을 써요. 그 다음에 뒷항은 뭐냐면 앞수와 이게 너무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합을 먼저 썼죠. 자리가 좁아서 쓸 수가 없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수, 뒷수의 차잖아요.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이걸 더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1 더하기 2 곱하기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여기는 3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여기에 5 더하기 6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각 항에 모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이걸 묶어내면 나머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계산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식을 계산할 때 예전에 가우스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7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7 곱하기 3 계산해서 마이너스 21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저게 순서를 바꿔서도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도 나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두 개씩 묶어서 인수분해식으로 공식처럼 한 번만 써보면 공통 부분과 공통이 아닌 부분이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x는 998이래요. 그러면 998의 제곱 더하기 내가 이거 아니까 대입인가? 998의 제곱 더하기 4에 998 더하기 4 이걸 계산해야 되나? 설마 이럴 리가 없죠? 딱 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완전 제곱이죠. x의 개수 얼마? 4죠. 4를 x의 개수 4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걸 제곱을 했더니 여기 상수항의 값이 됐어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때 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998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100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값을 구하라 그러면 100만 이렇게 우리가 답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식은 조금 중요하니까 별표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 더하기 루트 5예요. 그때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건가? 근데 보니까 완전 제곱식인 게 사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눈에 보였어. 마이너스 2, 즉 x의 개수를 마이너스 2를 나눕니다. 반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을 했더니 상수항이 됐어요. 그래서 x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인수분해한 후에 x를 대입을 하면 x 대신에 1 더하기 루트 5, 그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루트 5의 제곱, 즉 값이 5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물어보는 문제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x가 1 더하기 루트 5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을 어떻게든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무리수가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무리수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제곱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변을 제곱하고 좌변을 제곱해봐야 루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어떨 때 루트가 사라지냐, 어떨 때 제곱을 할 수 있냐면 루트 혼자 있을 때 제곱을 하면 사라지고 5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번 했던 게 우리가 만약에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으면 어쨌든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한 다음에 뺄 거니까 만약에 이 A, B 중에 하나가 무리수라면 그게 제곱이 됐을 때 무리수를 벗고 안에 있는 유리수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무리수만 남기고 싶으면 여기 있는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해 줍니다. x-1은 루트 5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양변을 제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만약에 여기처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값을 물어봤으면 우리는 바로 여기 식이랑 여기 식이 똑같으니까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선생님 왜 지금 설명하다가 잠깐 멈췄냐면 이럴 때가 있어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5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의 값을 만약에 물어봤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더하기 7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누구의 값이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궁금한 건 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만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 수를 오른쪽으로 이항해 줍니다. 그럼 이 값이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를 대입하면 4 더하기 7 그렇게 해서 1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아까 요 식에 내가 이걸 대입하더라도 여기가 4니까 4 더하기 1 해서 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의 변형에서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걸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상수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오른쪽에 무리수만 남긴 다음에 제곱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